미국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줄어들며 등락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0.2%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생활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1%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던 2008년 10월에 4.8%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동전보다 0.2%포인트 높였지만 내년 전망치는 4.2%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4.5% 성장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면 내년 7월에 발효되며 양측이 품목별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장애물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우지수만 오르고 나머지 두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승세를 걷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900선을 넘어섰고 향후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도 1054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행진을 펼치고 있는 코스피,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어제 장 상황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903선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497선을 기록했습니다. 500선을 수복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2원 70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일본 증시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대만 증시도 다른 아시아 증시처럼 상승세를 걷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한 0.2%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에서 0.8%대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혼조세로 끝이 났고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향후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안 좋을 때일수록 미 정부의 그러한 기대감들, 네.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죠. 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돈을 풀겠다.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여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지수가 지금 1900선을 좀 돌파를 했지만 네. 2007년도에 비해서도 퍼가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9배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좀 과열권이 좀 덜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가입할 것으로 가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유동성 양세가 지속되는 한 주가지수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집중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오늘 조금씩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뉴스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IT 업계의 판도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예상치만큼 괜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IT 업종 하게 되면 일단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IT 쪽의 실적 상황 부분들은 좀 좋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지수에 지금 선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국면들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맞물려서 이후에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국내 전기전자 업종 차트인데요. 네. 지난 그 5월달 전기전자 업종 그 지수가 저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9월달에 꾸준하게 7,400선에서 저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박스권 이제 하단 부분을 일단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 미리 선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 가능성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분도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환율은 뭐 국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좀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환율 영향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뭐 국내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그 매수에 좀 계속적으로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출주에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경쟁 국가인 일본의 엔화도 네.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원달러 역시 5월달 이제 1,277원을 이제 고점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국면으로 어제 1,110원대까지 지금 빠졌고요. 엔화 역시 보면은 94면에서 지금 84일까지 상당히 계속 가파르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반감시키면서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을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환율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런 측면들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 모멘텀에는 그렇게 크게 변수를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1900을 돌파했단 말이죠.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1900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10월 달에 지수 상단 박스권을 1950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최근에 보면은 어떤 종목군들은 1900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어떤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종목군을 선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수익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환율면 그 전방선업 호조 모멘텀이 견조한 업종 어제 이제 조선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네. 기계, 조선, 철강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4분기에 이제 최악의 국면이 예상되는 IT주들에 대한 그 반등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들이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히든카드로 이제 숨겨뒀던 것이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최근에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지수 1900이 좀 돌파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IT주들을 매수해 줌으로써 지수가 1900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가는 하단 부분에 있고 네. 가격적인 메리트로서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그런 매수도 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이런 전기전자 IT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 IT 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오늘 한번 시장에 참여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오늘뿐만이 아니라 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까지 IT 업종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첫 주에는 하이닉스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LG전자를 소개해드렸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거의 이제 목표가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한 20% 정도 수익이 가까이 나는 상황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97,000원대에서는 뭐 매수하셔도 네.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보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IT 업종들 4분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비해서도 안 좋을 것 같고요. 1분기에 가격 하락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이 가장 안 좋을 때 네.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업종들 비한다고 하면 다른 업종 비해서 너무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도 좀 될 때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IT 업종들이 주가가 바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익 모멘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IT 사이클상 지금 일단은 올해 4분기 내년 초까지는 하강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식을 매수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많은 종목. 지금 현대차를 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고 할 때 뭐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신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어려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겠지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새롭게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미 조정을 거쳐서 가격 정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실 때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 IT 업종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킨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참가를 하면 좋을까요? 뭐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전기전자 업종이 국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근데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분들은 소가리가 많이 심하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실망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국내 업체에서 IT가 빠진다고 하면 국내 경기가 더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면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한 30%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종목을 한번 캐봐야 되겠죠? 네. IT 업종이죠, 오늘? 예, 오늘 IT 업종이고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IT 패널, 이제 TV 패널 같은 그런 패널을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그 IT 패널 가격과 TV 패널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위치비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지난 3월달 이후부터 이런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역시 안 좋았었죠. 그렇지만 이제 10월달 들어서면서 이러한 가격 추이가 일단은 하락세를 멈추고 횡보하는 그런 국면에 들었습니다. 주요 TV 가격 패널도 이렇게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선 반영이 됐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적 역시 이제 3분기에는 한 1,000억 원대에서 1,500원대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에는 좀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거의 대부분 좀 선 반영이 됐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차별화된 그런 현금 창출 능력에도 비교하고 주요 이제 패널 업체에 비교한다 그러면 아직 저평가 국면이다. 일단 그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주요 패널 업체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퍼가 7.7배, LG 디스플레이가 7배, 케미 이노록스가 15배, 그 다음에 AO 옵트로닉스가 10배, 샤프가 20배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지금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저평가 국면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러한 그 업황이 상당히 네. 안 좋았지만 2011년부터는 업황이 상당히 좀 괜찮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상당히 좀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가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이런 업황들이 2011년부터는 많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어서 이런 측면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단은 그 IT주의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을 29%에서 32%대까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차트를 보시면 9월달부터 10월 거의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약 1,00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런 IT 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좀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좋겠죠? 예.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약 38,900원 정도 오늘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5일선 부근에서 38,500원 정도 선에서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약 44,000원 정도, 한 12%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36,500원. 21선이 61선이 크게 후퇴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지금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네. 그 자리를 터치해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기다린다 하시더라도 그 자리는 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매출이 40조,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매출이 4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4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좀 부족한 수치죠. 영업이익 2분기 때보다 한 2,1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금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종목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리고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흐름이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두 종목을 봤거든요. 두 종목을 살펴본 이유는 지난 1일부터 7일날 중국 국경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유통업종에 대한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두 종목을 좀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지난주에 매수 추천 가격 13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3만 원 가격이 오지를 않았어요. 매수 추천을 드리고 나서 매수 추천 당일날 시세가 좀 올랐어요. 바로 4% 정도 오르고 그 다음 날도 한 4.3% 연속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다시 한번 통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13만 5천 원 추천 가격을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강력하게 추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 어제 종가로 14만 8천 원, 어제 14만 9천 원 정도 터치를 하고요.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연속적인 흐름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비 플러스 9.6% 시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급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보면은 네.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매수하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수익의 크기를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 지금 14만 8천 원이지만 한 20만 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목표치를 좀 높여서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기관 매도의 물량을 외국인이 지금 다 받아내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현대백화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호텔 신라는 시세가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장 요즘 뭐 1900포인트 터치를 했고요. 시장 상황이 매우 좋은 가운데 호텔 신라 가격 상승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시장이 이런 가운데 뭐 이런 종목을 또 매매를 한다라는 게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좀 뒤지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요. 호텔 신라 지난번에 32,000원 매수 청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종가가 31,950원. 뭐 네. 거의 뭐 보합 수준 정도 시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뭐 매도 정리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유는 시장이 좋은 가운데 다수의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또 상승하는 종목도 많고, 그래서 여타 종목으로 와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네. 호텔 신라는 일단 매도하는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을 한번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따지면 호텔 신라 쪽도 조금은 참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파동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3,400원이 네. 지난 10월 1일 날 고점을 주고 3만 지금 2,000원 수준이거든요. 사실 뭐 낙폭이라든지 추세가 훼손됐다든지 뭐 이평선 관계의 정별 상태, 추세가 훼손된 부분은 지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리고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상황도 기관의 투신의 그 환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아주 막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 관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한 종목과 좀 더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집중된 종목, 이런 종목으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해보자는 뜻이죠. 네. 호텔 신라도 물론 홀딩을 하게 되면 다소의 수익률은 플러스로 진행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여타 종목이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강세를 주고 있는 뭐 STX 조선이라든지 조선주 쪽에 대한 접근.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은 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요.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호텔 신라가 네. 결코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버려야 할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아니고 네. 이왕이면은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해보자.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뉴스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 오늘 종목은 좀 통신주 쪽인데요. 네. 예, 뭐 뉴스가 뭐 이런 뉴스가 좀 있네. 뉴스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써놨는데요. 스마트폰의 효과가 네. 이제 뭐 발생을 시작할 것이다. 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뭐 아이폰 출시와 또 갤럭시 S2 출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판매 어떤 호조가 실적으로도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은 뭐 예상치적인 그런 어떤 증권사의 레포트, 통합 레포트가 좀 있어서 네. 또 뉴스로 좀 잠깐 나왔길래 그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통신주는 많지가 않죠. 우리가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에 통신주들 많이 있지만은 대형주 중심의 그리고 리딩주 브랜드의 통신주 네 종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 종목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종목을 보니까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는 좀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네.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는 좀 추천해서 제외를 좀 하겠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추천은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유플러스가 좀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KT 쪽에서는 아이폰 4 출시를 했고요. SK텔레콤에서는 갤럭시 S 출시를 하면서 판매 호조로 이루고 있는데 네. 그 LG유플러스에서는 어떤 스마트폰 단말기 라인업이 부족하고 이런 보급 확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실적이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는
다소 통신주에 있어서는 대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해보겠고요. 네. 역시 우리가 뭐 평범하게 알 수 있는 SK텔레콤, KT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 U+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사실 뭐 최근에 양봉이 연속해서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의 투신권 환매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종목 선택이나 종목 매매를 하실 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투신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모든 종목을 매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기관도. 그러면 기관도 그 중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투신도 모든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환매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만큼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이제 집중력이 있는 종목이죠. 네. 또 특이한 그 수급에 있어서의 특이한 점이고요. 그런 종목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틈새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 SK텔레콤, KT 이런 종목들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관계를 보셔도 지금 기관 쪽에서 지금 거의 10일 정도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조금 16만 원대에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쉬어갈 만한 위치에 있고요. 제가 이제 쉬어갈 만한 위치에서 눌림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려보는데요. 네. 뭐 이런 내용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보면은 SK텔레콤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실적,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지만은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전망이 좀 되고요. 또 3분기 말에 SK텔레콤이 보유한 SKCNC 지분 이것이 54% 정도를 쿠웨이트 투자청에 매각하면서 어떤 1,470억 원의 어떤 매각 차익 발생도 했고요. 또 6월 말에 출시한 갤럭시 SE 판매 호조, 네. 또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을 통해서 데이터 매출액 증가 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KT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관의 어떠한 그 매수 이유를 좀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요, 어제 17만 7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17만 3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사실 워낙 이 종목은 탄력이 그렇게 뭐 강한 탄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좀 보셔도 되겠는데요. 네. 목표 가격은 19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봐 드릴게요. 19만 원이면은 1월 20일 연초에 최고점 자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시장 자체도 지금 1900포인트 와 있는 상황에서 뭐 SK텔레콤이라고 연초 고점을 터치를 못하겠느냐. 자, 이런 그 기대감입니다. 손절은 한 16만 4천 원 정도. 그래서 최근 21선 자리 붕괴를 하면 손절이고요. 네. 손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일단은 위쪽으로 볼 수 있는, 상방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SK텔레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SK텔레콤. 사실 뭐 이 탄력이 좋은 종목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좀 둔하죠. SK텔레콤 보시면 그렇죠. 하루 네. 2% 3% 오르기에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종목인데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다음에 KT, KT 뭐 탑픽이죠. SK텔레콤하고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46,500원은 마감이 됐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추천 포인트도 뭐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5조 1,100억 원 수준,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391억 원 수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전망이 된다. 또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가입자 누적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것이다. 뭐 SK텔레콤과 이제 거의 뭐 동일한 그 추천 포인트입니다. 또 수급 상황도 보면은 이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매수 수급을 보면 10일 이상 연속 순매수 모습이 계속 긍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매수 추천 가격은 46,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46,000원.
최근에 이제 장중 지지력 이렇게 탄탄한 자리 46,000원 봐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을 또 한 10%만 잡아볼게요. 네. 뭐 일반 캐벨주처럼 뭐 15% 20% 가는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네. 최근 고점 자리 6월 10일이 5만 100원을 가격을 형성을 주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5만 600원까지 한번 시세 분출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10% 정도 목표, 손절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네. 최근 지지라인 자리. 자, 이렇게 좀 보겠고요. 네. SK 브로드밴드, 요건 스마트폰하고 조금 관련은 조금 배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통신주가 같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같은 테마성으로 약간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네. SK 브로드밴드도 통신주 움직이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5,200원, 5,300원 선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SK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로 기관 순매수가 최근에 집중이 좀 돼 있고요. 기관이 통신주를 매수한다라는 것,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좀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K 브로드밴드도 기관 순매수가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좋고요. 네. SK 브로드밴드는 좀 탄력이 붙으면 좀 장대 양봉도 좀 이렇게 불기둥도 내는 그런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 어제 5,710원 마감이 됐는데요. 5,650원 정도 좀 볼게요. 최근에 지지력을 좀 확보한 자리,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SK 브로드밴드는 강세를 주는 경향이 지난 뭐 5월, 6월 달에 양봉, 음봉 이렇게 심하게 변동을 주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시세 탄력이 SK텔레콤이나 KT보다는 좋습니다. 매수자가 붙으면 이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면 좋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 15% 정도 설정을 해봤어요. 네. 이 종목도 지난 7월 8일 날 6,410원 고점을 줬었는데요. 그 고점 이상 가지 않을까 봐요. SK 브로드밴드도 흑자 전환했다는 게 가장 강점이지 않습니까? 흑자 전환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턴어라운드성 종목이다라고 증권사에서 많이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이 6,500원, 손절은 한 5,200원, 8%, 마이너스 8%. 5,200원이 지난번에 그 저점을 딱 주고 돌린 자리거든요. 네. 그 자리를 깨지면 안 되니까 그 손절을 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요 세 종목 중에 좀 제가 집중적으로 그래도 하나 좀 골라보자. 네. 하나 좀 추천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네. SK 브로드밴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손절가도 좀 많이 낮게 돼 있고 좀 가볍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를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를 마치고 이제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 흐름이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한번 오늘 노려보자 그랬는데 과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삼성전자가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포스코가 0.5% 오르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0.6% 현재는 오르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상당히 괜찮았죠.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SX조선해양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 여기에 뒤처지지 않겠죠? 현재 0.7%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0.3% 오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이번 주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전날 하락 부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0.6%, 0.7%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KB금융이 0.7% 오르면서 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만회를 하고 있네요. 기아차 0.7%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저희가 조금 전에 좀 살펴봤었죠. 17만 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눌리고 있습니다. 더 눌린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었죠.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눌릴 때 매수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회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0.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에너지가 0.6% 내리고 있습니다. 15만 원 선을 놓고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현재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5% 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IT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가 0.2% 내리고 있습니다. KT가 보합권이고요. 우리금융 0.3%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통업종은 상당히 불량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세계가 0.3% 내리고 있죠. 지금 위에서 저희가 롯데쇼핑을 살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0.7%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삼성물산, 현대제철 모두 보합권이고요.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와 기업은행, 삼성전기는 나란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지금 강보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 저희가 살펴봤었죠. 조금 가볍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최건영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눌리고 있습니다. 눌릴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투자자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ICT는 0.8% 오르고 있고요. CJ홈쇼핑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증권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1.1%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저희가 진단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전문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지수 자체는 1900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약보합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데 이어서 오늘 장 개장 전에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2% 급락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보합권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이 1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세라기보다는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된 매도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 182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233억 원을 매도하고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된 매물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1.6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거래일 만에 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모처럼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좀 힘을 보태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미약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그런 업종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업종이 흐름이 좋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전일 강한 반등을 통해 가지고 19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철강금속, 운수창고 업종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금속 광물이 전일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금속주들이 비금속 업종이 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가지고 오늘 장 초반부터 1.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업종 중심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아침부터 전기전자 업종에는 1.2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좀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전기가스 업종, 특히 한국전력에서도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 자체에서는 선도주가 강하게 부각되기보다는 순환매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단기 급등 이후에는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나는 업종별 그런 차별화 증시가 그리고 순환매 증시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 상황을 살펴봐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 앞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전자전기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눌리고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시장 자체에 있어서는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어서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준에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4조 8천억 수준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조정, 그러니까 이익이 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강하게 매수 추천을 하고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자체에 있어서 삼성 전기전자 업종의 긍정적인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업종별 지금 테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쪽 접근하는 전략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코스피를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퍼폼 정도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99포인트, 5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00포인트라고 하면 지난 7월 달에 500포인트를 돌파에 실패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준에 있어가지고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지수대가 500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신규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를 넘어설 경우에는 시장 자체의 매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500포인트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적 시즌에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적에 대한 그런 모습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9월 이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 그리고 실적 또한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실적 시즌 그리고 가격 메리트를 감안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종목군을 찾아보시는 것이 테마를 무작정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실적 시즌에 대비한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500선 수복 여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2원 70전 내렸고요. 외환시장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반등 하루 만에 이제 하락하면서 1120원도 이제 무너졌는데요. 네. 이런 요인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하는 초강세를 보였고, 이 중심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달러 약세 분위기인 외환시장에 이제 불을 지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깊은 숏 마인드가 계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터라, 달러원 하락에 계속해서 가속화가 붙는 모습이었고요. 네. 어제는 그래서 이제 전일 대비 12원 70전 하락한 1118원에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이제 이런 추가 하락한 1117원에 개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각국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환율 하락 추세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 약세는 계속 이제 뉴욕 시장에서 어제 나왔다시피 11월 달에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엔화도 또다시 이제 83엔 밑으로 빠지면서 일본은행의 뭐 추가 개입이 있을지 이런 여부도 좀 계속 주목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달러원 환율은 이제 시장에서 보고자 하는 레벨인 1,100원을 확인한 이후에 방향성을 좀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시장이 원하는 타겟 레벨이 정해진 만큼 레벨을 보고 가려는 시도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일간 차트로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120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는 레벨을 이익 실현을 하겠다고 이제 추가로 이제 원화를 매수하려고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이제 당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무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도 좀 속도 조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국이 미세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폭 하락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뭐 초반에 이제 강세로 시작을 했지만요. 장중에 이제 WGBI 편입 실패했다라는 이런 네. 소식과 그리고 은행에서의 국채 선물의 대량 매도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1900포인트를 넘는 증시와 그리고 약해진 외국인의 뭐 국채 선물 매수도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채 선물은 11틱 하락한 112.65로 마감을 했고요. 3년물은 EBP 상승한 3.3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각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그 발걸음을 멈췄고요. 캐나다도 이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한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채권도 좀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어제 이제 뉴욕에서 11월 달에 2, 3, 4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 3, 4일 열립니다.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에 미국 금리가 이제 폭락하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11월 2일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일본은행에서 이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실시 기대감,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 캐나다 이런 이제 주요국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연초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상황이 반대로 양적 완화 정책이 하도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출구 전략보다는 이제 양적 완화 정책 혹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 이런 상황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몰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펀더멘털로는 국내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선진국가의 금리 차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외국인의 채권 유입 규모가 좀 많아질 것으로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되고요. 네. 이런 거는 또 현재 지금 당국에서 계속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네. 환율은 계속해서 이제 또 하락할 조짐이 보일 것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정부나 또 한국은행으로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달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가 16일 날 열리는데요. 네. 이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11일, 12일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지켜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나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압구정 FC지점 이 박재민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최근 유동성과 개선된 투자 심리로 2년 10개월 만에 1900포인트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 그거 대비 마이너스 5포인트 좀 나오면서 1900이 다시 깨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에서 200억 정도 나오고 있지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아침에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예상치 증권사들의 예상치 한
5조가 좀 영업이익이 넘었었는데 원래 예상치가 이거보다 낮게 4.8조로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한 180억 정도. 이 물량을 제외하고 나서는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를 좀 봐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외국인은 어쨌든 계속 바이코리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한 로컬 통화의 강세로 이머징 시장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정을 좀 받는 날, 업종별로 물론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는 어려운 장이지만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한번 사보는 시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지수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0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닥 쪽은 사실 그동안에 대형주 쪽,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해서 상당히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네. 많은 개인들이 이제 손실을 많이 보셨고 물리신 이제 개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5일선이 이제 장기 이평선 거의 200일 이평선을 눈앞에 두고서 뚫을지 안 뚫을지 이제 고민되는 시점인데 네. 사실 코스닥의 침체는 IT에서 역시 왔거든요. 이쪽도 IT 장비주들, 뭐 셋업체들, 결국엔 대형주,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코스닥에는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IT가 빠지면서 그동안 침체를 계속 겪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네. 지난주부터 사실 보시면은 LCD 장비주가 먼저 올라왔고요. LCD 쪽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꿈틀꿈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주 동안. 네. 그리고 전기, 흔히 말하는 LED, 셋업체나 인고 사파이어 이런 업체들이 코스닥에서 오늘 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IT 업종도 순환매적으로 1900을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먼저 좀 장비주들이 원래 항상 먼저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대형주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이런 게 반도체 쪽이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전기 이런 쪽도 순환매적으로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코스닥은 분명히 500선을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피 시장이 한 달 동안에 100포인트 이상을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걸치면서 차츰차츰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간 조정은 코스피 쪽은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기계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황이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어제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역시 1%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계업종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동안 철저히 소외받았던 업종이 어떻게 보면 기계업종이었거든요. 네. 뭐 조선이랑 중공업 2007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이었지만 올해장에서는 가장 소외를 받았었는데 순환매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단기 조정을 걸쳤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지만 한 달간 보면은 일봉선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이격도를 좀 축소시키는 국면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고요. 어제부로 이제 다시 그 가격 조정을 이제 끝내고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리고 펀더멘탈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7분기 이상 흑자가 나는 지금 업종도 꽤 있고요. 네. 이거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결국에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그동안의 운수장비나 하악 외국인이 주도했던 업종과는 다르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기 때문에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의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많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심 깊게 만약에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시기에 괜찮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봐도 최근에 상승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그 두산인프라코어 모두 기관 쪽에서 어제 대거 물량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오늘 역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2.4%,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업종 이야기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장주 삼성전자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포스코 쪽으로 철강업종의 포스코 쪽으로 한번 관심을 두자 이런 말씀도 몇몇 분께서 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할까?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좀 포스코를 보고 있었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제 현대제철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오래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포스코는 주가, 이제 아무래도 대우 인터내셔널이든지 여러 개 M&A 이슈도 있었고요. 뭐 철강 가격, 담합, 뭐 중국 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모두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그러나 이제 포스코의 어떤 실적 개선이 이제 확실히 3분기부터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다시.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외국인 기관이 이제 특히 외국인이 한 2주 전부터 계속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간의 박스권을 지금 어제부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제철보다 포스코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보시면은 비금속 광물, 뭐 철강, 앞서 말씀하신 기계 쪽이 상당히 지금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종 세 개가 며칠 전에 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는 계속 레벨업이 되면서도 순환매적으로 업종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매집을 하면서 오히려 결국 신고가를 내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철강이나 기계 쪽은 오히려 네. 많이 못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외국인이 많이 집중하는 운수장비나 화학 쪽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야 된다. 계속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업종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 넘게 내리고 있고 하이닉스 쪽도 어제 상황이 조금은 괜찮았는데 오늘 되밀리고 있거든요.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노리는 종목이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뭐 이쪽 전기전자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부분도 점검 좀 해주시죠. 예, 뭐 IT는 사실 제가 2주 전까지만 해도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거의 쇼플레이 가능성이 커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크게 물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가장 IT에서 IT가 세 개로 크게 나누면 LCD, 반도체, 그리고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의 LED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LCD 쪽이 반등을 2주 전부터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일주일 전부터 반등을 확실하게 줬고요. 네. 거기에 수급까지 같이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는 모습을 차츰차츰 보이면서 큰 상승 전력을 지금 2주 동안 보여줘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는 사실 가이던스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올렸던 어떤 수급 악화로 지금 좀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 수급이 다시 돌아왔고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그리고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쪽 코스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럼 결국 셋업체나 장비주가 올라가면은 결국엔 다시 대형주 쪽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조정식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기 역시 아침에 약세였다가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지금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게 LED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코스닥에서 대장이었던 서울반도체가 먼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뭐 부품업체인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에이테커 솔루션 이런 도강판 만드는 업체들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네. 그때 부품업체가 결국 올라오면 결국에는 다시 생산 메이커 업체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외국계에서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도 매도 레포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도 레포터에 너무 전전긍긍하시기보다는 1일 1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이제는 접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실한금융투자 압구정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1905포인트, 4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관 쪽에서 매수량을 점차 늘리고 있네요. 그 때문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정체된 모습입니다. 499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500선을 노크는 하고 있는데 점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마켓앤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